자, 이런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발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철강과 알루미늄, 물론 50% 관세 이야기도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 관세는 단순히 철강과 알루미늄에만 25%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냥 2차적인 가공품들에도 관세가 부과되고, 그리고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철강 관련된 2차 제품 그리고 파생 상품을 포함한 약 253개의 제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소비자 물가에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번 관세와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당시에 호주는 특히 이제 면제를 해주었고, 이번에도 호주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 전반적인 어떤 무역을 했을 때 이렇게 흑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흑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호주는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을까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요.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결국 철강과 알루미늄 2024년 기준으로 한 1,510억 달러나 수입을 하는데, 결국 이런 철강들 많이 쓰이는 이 자동차나 전반적인 미국 제조업에 결국 좀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철강 산업은 좀 좋을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오히려 이런 현대 제조업 기업들이 이미 좀 철강을 많이 좀 구매해 놓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관세안만으로 이 철강이 지금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 이번 관세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세로 인해서 미국 관세는 약 10%포인트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특히나 이번 관세로 인한 10%포인트 증가는 시장의 예상치인 5%를 2배가 높이는 것이고, 트럼프 1기에도 관세의 영향은 한 2%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5배 많은 수치라고 하며, 이번 트럼프 2기 확실히 좀 관세가 거대한 이슈이고 그것이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좀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기존보다 관세를 10% 인상하는 게 아니고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네. 이게 상당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거에서 10% 올리는 게 아니고 10%포인트를 포인트. 올리는 거니까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주의 전 총리가 네. 언론 인터뷰에서 네. 트럼프는 남들을 무릎 꿇게 하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에 당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트럼프를 긁었어요. 네. 그러면서 면제 국가에서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EU도 그렇고 네. 캐나다 지금 장관 내각들이 지금 프레스 컨퍼런스를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예 모여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네요. 외무와 재무 뭐 이런 장관들 3명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화면이 저희한테는 보이긴데, 네. 보복 관세 결국에는 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우선 이제 EU의 보복 관세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라서 먼저 EU의 관세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약 28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먼저 주요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섬유, 농업, 가전제품 등 이런 주요 5가지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히 이번에 매기겠다고 한 280억 달러의 규모는 2018년도 당시에 있었던 무역 분쟁 규모의 4배 규모이기 때문에 확실히 트럼프 1기보다 훨씬 더 지금 큰 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와 관련돼서 결국 관세 언제부터 시작되냐라고 하면은 4월 1일까지 있었던 관세 유예는 종료가 되고 13일부터 완전히 이제 보복 관세가 시작된다라고 전했는데, 다만 그래도 EU 집행부는 여전히 협상이 좀 열려 있고 결국에 높은 관세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 좀 트럼프와 계속해서 이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현재 트럼프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역시도 이제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약 298억 달러, 약 300억 달러 정도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총리 역시도 이번 결국 관세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공격이라고 평가를 했으며, 결과적으로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국인데 결국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 캐나다와 EU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미국의 관세에 대응을 하게 될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철강, 알루미늄이 이렇게 묶이기는 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좀 다르죠. 미국에 네. 제초소가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 수입량의 75%를 미국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전체의 60% 이상을 캐나다에서 갖고 오고 있는 그런 알루미늄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들이 패널들을 알루미늄으로 바꾸거든요. 네. 자동차에 자석 대보시면 자석이 안 붙어요. 이제는 안 알루미늄이니까. 붙죠. 예. 근데 그거를 관세를 부과하면 지금 상당히 타격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1기 때는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또 부과했었는데 그때의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미리 봐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렇게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한 9개 정도의 이런 제품군에 관세를 매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와 관련된 영향을 살펴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장표처럼 트럼프 관세 이후인 2018년도부터 갑자기 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이후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캐나다나 멕시코와 함께 협상을 해가지고 캐나다와 멕시코만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결국 뭐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도 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관세가 면제된 적이 있는데 과연 지난 1기보다 훨씬 더 지금 강한 이런 관세안을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서 현재 관세 전쟁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시장에 의문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 주가 상황을 보면은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원래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전반적인 관세를 포함해서 좀 여러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증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갔는데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2기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초록색인 트럼프 1기의 모습과 빨간색인 트럼프 2기의 모습이 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증시를 자신은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이 증시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대통령으로 많이 평가를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기 시절보다 이렇게 더 증시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것을 지금 이러한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정책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 일단 우선적으로 현재 관세가 결국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드를 포함한 제조업 기업들 확실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이 트럼프 결국에 지난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이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던 이 헌팅턴 인더스트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조선업은 굉장히 많은 철강이 사용되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과 관련돼서 과도한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조선업 촉진을 위해서 특별 감세를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 정책의 어떠한 주요 산업 중 하나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